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김태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집합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앞에 영상에 이어가지고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떤 연산을 통해 가지고 연산이라는 것은 A랑 B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물음표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명제를 배울 때에도 P와 Q라는 명제가 있을 때 두 가지의 명제를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산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집합의 연산도 그때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서론이었고요. 먼저 합집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이라는 것은 유니온이라고 표현을 하죠. 유니온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U자를 따가지고 A, 컵,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집합 A, B의 합집합은 집합 A와 집합 B에 속한 모든 원소들의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뭐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건제시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정의를 해보면은 어떤 A와 B의 합집합은 X라는 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변수는 A의 원소이거나 이제 O와 연산이 여기 나오고 있죠. 원소이거나 이제 이제 B의 원소이면 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속하거나 여기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바로 A와 B 합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뭐 A, B, C처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름을 갖는 집합인데 서브스크립트 즉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A1, A sub 2, A sub 3 이런 식으로 n 개의 집합이 있을 때 이 모든 집합의 합집합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서브스크립트 인덱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히 명시만 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뭐 i는 1부터 n까지 바뀌면서 a sub i라는 집합을 계속 합집합을 해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합집합 하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유니버설 셋이라고 해서 전체 집합을 항상 고려를 해주면 되겠고요. A라는 집합과 이제 B라는 집합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조건제시법의 정의에 따르면은 X는 일단 A의 원소이고요. 또는 B의 원소이면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속하는 부분이 A 합 B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것처럼 제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렇게 뭐 유니버설 셋이 있다고 하고요. A랑 B가 이렇게 겹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즉 일단 교집합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긴 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집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집합 바로 인터섹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컵 모양을 반대로 뒤집어 놨죠. 그래서 A캡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모자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집합 A, B의 교집합은 이제 집합 A와 집합 B의 공통으로 속한 모든 원소들의 집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A 캡 B 같은 경우는 X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X들은 어떤 조건을 이제 따르냐면 X는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또 X는 또 B의 원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집합과 마찬가지로 어떤 서브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A 서브 1부터 A 서브 n까지 즉 n개의 집합의 교집합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정의가 되고요. 이것도 뭐
i가 1부터 n까지 바뀌면서 인덱싱이 바뀌면서 a sub i라는 집합을 이제 다 교집합을 취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제시법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이어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교집합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그림으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어떤 서로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집합 A, B의 교집합, 이제 교집합이 나와야 되고요. 일단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즉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혹은 뭐 집합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형태라고 하면은 이제 두 집합은 서로소 관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로소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우리가 일단 어떤 숫자를 가지고서 서로소를 구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위키피디아에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서로소는 이제 컴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공약수가 1분인 정수라고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2와 3 두 개의 숫자가 있으면은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는 상황이죠. 두 개는 소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2와 3은 서로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집합에서는 조금 다른 거죠. 완전 겹치는 게 없는 상태를 서로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일단 표현을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전체 집합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좀 뭐 C라는 집합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A 캡 B는 당연히 공집합이고요. 그리고 B 캡 C는 이것도 공집합이고요. C 캡 A도 공집합이죠. 그래서 A와 B는 서로소이고 B와 C는 서로소이고 C와 A는 서로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집합이라는 개념도 있죠. 이제 컴플리먼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A에 C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A 위에다가 바를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집합이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집합 A의 여집합은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조건제시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요 A의 여집합은 A의 컴플리먼트는 어떤 X라는 이제 변수로 표현이 되고 X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원소는 일단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관심 대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즉 전체 집합에 당연히 원소여야 되고요. 동시에 A의 원소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은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A라는 집합을 제외한 요 나머지 부분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바로 A의 여집합 혹은 A 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이한 케이스로서 우리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고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겠죠. 네, 그리고 차집합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빼기의 노테이션을 가져와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집합에서의 빼기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집합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A의 원소 중에 B에 속하는 원소를 제외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다음과 같이 A 차집합 B는 X로 이루어져 있고요. X는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B의 원소이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A가 있고 B가 있을 거예요. 근데 A의 원소인데 B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B 차집합 A 이거를 구하면은 똑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X는 이제 B의 원소이지만 그리고 X는 A에 속한 원소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요
B 차집합 A 같은 경우는 바로 B에 속하지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B에 속하지만 이제 A에 속한 원소들을 제외한 부분, 요 색깔로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형태라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지만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A랑 B가 디스조인트, 즉 서로소일 때,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A 차집합 B, 즉 A에서 B에 속하는 원소들을 제외하려고 하는데 잘 보니까 이제 이게 없죠. 동시에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A가 되고요. 반대의 경우도 똑같겠죠. B 차집합 A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B에서 A에 속한 부분을 빼지만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B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제 A 차집합 B 같은 경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A라는 집합에서 A 캡 B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치의 표현을 여기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께서 한번 차근차근 그려 보시면은 이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 번 더 적어 보면은 A 캡 B의 여집합과 동일하다. 그래서 A 차집합 B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차집합 중에 좀 특이한 차집합이죠. Symmetric Difference라고 해가지고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노테이션은 우리가 좀 익숙한 XO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의미를 따져보면은 사실 똑같아요. 똑같지만 그 관계성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리회로를 들으시면서 더 정확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합 A에 속하면서 집합 B에 속하지 않거나 집합 B에 속하면서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즉 지금 이 설명 자체가 배타적 논리합과 동일합니다. 하나는 만족하면서 하나는 만족하지 않고,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not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는 속하지 않지만 B에는 속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사실 A, X와 B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 제시법을 통해서도 알아보시면은 일단 X라는 변수는 A 합 B에 속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일단은 요 안쪽에 들어가야 돼요. 합집합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또 교집합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빼는 거죠. 그래서 요 상황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A랑 B라는 집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체 집합 안쪽에 정의가 되어야겠죠. 네, 요게 바로 이제 대칭 차집합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제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고려하고 있는 전체 집합 같은 경우는 1부터 10 사이의 값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x라는 것은 자연수의 집합 안에 있는 원소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u는 1, 2, 땡땡땡에서 9, 10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는 어떤 EN의 관계를 갖는 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N이라는 것은 자연수기 때문에 실제로 A는 이제 2, 4, 6, 8, 10, 12 뭐 이런 식으로 커지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B라는 집합도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M은 자연수예요. M은 자연수기 때문에 M은 1부터 들어갔죠. 그래서 B는 3, 5, 7, 9, 11, 13 이런 식으로 커지는 홀수와 비슷한 형태를 갖는 원소들을 갖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는 깔끔하게 1, 2, 3, 4, 5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세 개의 집합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이걸 고려하지 않고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전체 집합이
고려하고 있는 원소의 대상이 1부터 10까지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B 집합 같은 경우는 집합 B 같은 경우는 요 뒤에가 나오지가 않는 게 맞고요. 그리고 A 같은 경우도 요 뒤에가 나오지 않는 게 맞습니다. A와 B는 정확히 B는 4개의 원소를 갖는 유한 집합이고요. A라는 집합은 또 5개의 원소를 갖는 유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C도 물론 정의대로 하면은 5개의 원소를 갖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부터 그려볼게요. A부터 그려보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 4, 6, 8, 10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라는 집합은 이렇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2, 4, 1, 3, 5가 되겠고요. 그리고 B라는 집합도 어딘가 정의가 되어 있을 건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1을 여기다 적고요. 3, 5, 7, 9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카디널리티 관점에서도 죄송합니다. 일단 A는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2, 4, 6, 8, 10 5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걸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요. B라는 집합도 카디널리티 관점에서는 4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고 3, 5, 7, 9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C라는 것도 1, 2, 3, 4, 5가 모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U라는 전체 집합으로 묶으면은 전체 총 10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즉 카디널리티 U 같은 경우도 10이 딱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사실 간단하지만 직접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복잡했습니다. 네, 그래서 A, B라는 교집합을 한번 구해보면은 A랑 B는 오른쪽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겹치는 게 전혀 없죠. 홀수와 짝수는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공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읽을 때에는 A와 B는 서로 소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A와 C의 교집합은 2와 4를 원소로 하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은 이제 모든 원소를 다 적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집합에서 그냥 1을 원소로 하는 걸 빼면은 나머지의 원소를 포함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익숙하게 그냥 원소 나열법을 쓰면은 2부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합의 규칙을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여집합과 C의 교집합을 구하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합에서는 교환 법칙이 적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C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익숙한 C-B C에서 B의 차집합을 구하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의 원소 중에 B에 속한 것들을 제외해주면 되겠고요. 이거는 1, 2, 4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갖게 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표현하면은 C에서 그리고 C 교집합 B 이것을 제외해 주는 것과 같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칭 차집합이 되겠습니다. B 이거는 아까도 정의한 것처럼 B와 C의 합집합을 일단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B와 C의 교집합을 제외해 주는 방식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아까 전에도 요 가운데를 제외한 부분이 되겠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원소나열법으로 이제 적어 보면은 1, 2, 4, 7, 9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곱집합입니다. 카티시안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곱집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냥 이제 곱의 형태를 가져다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순서쌍이라는 게 고려가 돼요. 순서가 있습니다. 집합이지만. 그래서 이제 x라는 수가 이제 a의 원소가 되겠고요. y라는 변수가 b의 원소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모든 순서쌍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이제 a는 1, 2라는 숫자를 원소로 갖고 b라는 집합이 a, b라는 알파벳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했을 때 a 카티시안 b 이제 a와 b의 곱집합은 순서쌍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1,a 그리고 1,b 그리고 2,a 2,b 이런 식으로 4개의 원소를 갖게 되고요. 쉽게 말해서 a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b의 원소의 개수만큼의 원소를 갖게끔 됩니다. 당연히 순서쌍이니까 이렇게 소괄호로 각 순서쌍을 묶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본 예제를 가져왔는데요. b 곱하기 a 즉 b와 a의 곱집합은 순서가 이제 달라지겠죠. a,1, a,2 그리고 b,1, b,2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통 집합 같은 경우는 어떤 순서에 민감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곱집합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다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냥 x, y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x는 a의 원소이고 y는 b의 원소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쌍은 당연히 이렇게 a, b와 b, a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유추해낼 수 있겠죠. a, b와 c, d가 같으면은 당연히 a랑 c는 같고 동시에 b와 d도 같다. 네, 그럼 다음 예제를 통해서 카티시안 프로덕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라는 집합과 T라는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원소를 나열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곱집합과 그리고 어떤 특수한 조건 두 개가 AND 연산으로 묶여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S 곱하기 T, 즉 S와 T의 곱집합을 먼저 고려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의 카디널리티 곱하기 T의 카디널리티 곱하기 그래서 그 결과인 8개의 순서쌍이 존재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 곱하기 T 즉 S와 T의 곱집합은 8개의 순서쌍을 원소로 할 거고요. 한번 천천히 적어 보겠습니다. 1, 2, 1,4 그리고 2,2 2,4 그리고 3,2 3,4 그리고 4,2와 4,4 이런 순서쌍들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요 새로운 집합 이거를 그냥 R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중에서 앞에 있는 원소가 뒤에 있는 원소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것만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해보면은 네, 다음과 같이 4개 정도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R이라는 것은 위의 결과로부터 1,2, 1,4 그리고 2,4 마지막으로 3,4의 4개의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집합을 이거는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조금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집합 이거 같은 경우는 R 곱하기 R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카티시안 프로덕트로 표현이 되고 있죠. 두 개의 집합 즉 어떤 R이라는 실수 집합과 실수 집합 두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표현할 때는 2차원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첫 번째로 고려하고 있는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라는 것은 어떤 정수와 정수의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A라는 집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0,0, 0,1, 0,2, 0,3 이런 포인트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네, 0,1, 0,2 이게 y축으로 올라갔어야 되고 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요 정도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U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건 A고 정수 좌표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B라는 집합은 x, y라는 순서상으로 이루어지는 집합이죠. 근데 이 순서상은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이다. 이거 우리가 원위 방정식이죠. 원위 방정식 같은 경우는 r 스퀘어다 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r인 원을 평면상에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요거대로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한번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뭐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뭐 x, y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x, y는 a의 원소래요. a는 정수 좌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요 앞에 있는 것만 고려를 하게 되면은 요 원 위에 있는 모든 실수의 집합을 이제 b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여기 정수 좌표라는 조건을 걸어줬기 때문에 실제로 b라는 집합 같은 경우는 뭐 1,0 그리고 마이너스 1,0 0,1 그리고 0,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의 좌표로 이루어진 카디널리티가 4개인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실수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겠습니다. x, y인데 x, y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절대값 같은 노테이션이 나오면은 이거를 우리 항상 두 개로 나누어서 고려를 하죠. y가 0 이상일 때, y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y가 0보다 0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x 플러스 y는 2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값 y는 마이너스 y로 치환이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주면은 x 마이너스 y는 2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2차원 평면상에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좀 보기 좋게 바꾸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라고 해가지고 의미 기울기를 가지면서 y절편이 2인 그래프가 되겠죠. 네, 그래서 y값이 0 이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y는 x-1이라고 해가지고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데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것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당연히 교차점은 이제 2,0인 지점이 되긴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교차를 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D 같은 경우는 어떤 정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3분 위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좀 그래프로 표현을 한 다음에 한번 네 가지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B의 카디널리티, 즉 원소의 개수는 4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D 같은 경우는 실수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것을 셀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이제 무한대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D라는 집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 집합 이런 식으로 굳이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B와 D의 교집합을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됐었고 D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B라는 것이 사실 4개의 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래프에다가 한번 겹쳐가지고 오버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인데 실제로 이제 겹치는 부분은 3개가 되겠죠. 여기, 여기, 여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적어 보면은 2,0 그리고 0,2 마지막으로 0, -2 세 개의 이제 순서쌍을 이렇게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적으면은 B-D, B의 첫 집합 D가 되겠고요. 그래서 B라는 곳에서 한번 D를 빼게 되면은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하나만 남겠죠.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그려보시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집합 연산 결과의 카디널리티라고 해가지고 좀 그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디널리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원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n입니다. n.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저도 이제 어렴풋이 나긴 하는데요.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같은 수식이죠. 요거와 요거의 자리를 바꾸면은 다음 것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A 차집합 B 같은 경우는 A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에서 A와 B의 공통으로 겹치는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와 B의 곱집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원소의 개수에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A의 카디널리티 곱하기 B의 카디널리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요 첫 번째 공식의 확장 버전이죠. 이것도 그래프가 아니고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해봅시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전체 집합 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 A와 B와 C에 동시에 포함되는 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 개를 일단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더하면 되겠는데 더하다 보니까 여기 중복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영역들을 이렇게 빼줬지만 세 개를 다 빼주다 보니까 세 개가 모두 겹치는 부분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회해주는 영역이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바로 넘어가고요. 한번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제는 교재 102쪽에 나와 있는 예제 3-19번을 약간 변형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우리 컴공과에 이산수학과 C 프로그래밍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적어도 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70명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수학을 듣는 학생들의 집합을 discrete mathematics니까 캐피털 D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C 프로그래밍은 이걸 듣는 학생들의 집합을 캐피털 C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한 과목을 수강한다는 것의 의미는 한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C만 듣는 학생이 있고 D만 듣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겹치는 부분은 C와 D를 동시에 듣는 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과목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를 듣거나 두 개를 듣거나 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줄을 1번 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C와 D의 합집합의 카디널리티가 7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산수학을 수강하는 학생이 33명이다. 즉 이거는 이제 D의 카디널리티가 33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C를 수강하는 학생이 47이다. 이 말은 C의 카디널리티가 47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산수학만 수강하는 학생의 수는 몇 명인가? 즉 여기가 몇 명인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D의 카디널리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C 캡 D의 카디널리티 값을 구하면은 사실 이제 D 마이너스 C 집합 D 해가지고 이것의 결과를 묻는 질문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더하기 D의 카디널리티 마이너스 이제 C와 D의 합집합의 카디널리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47 더하기 33 80이죠. 아니 70이죠. 1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카디널리티를 구하게 되면은 이것도 D의 카디널리티 마이너스 C 캡 D의 카디널리티가 되니까 요거는 33에서 이제 구한 결과를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4를 이용한 거죠. 그 말은 바로 23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23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집합 연산의 기본 법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제를 배울 때도 똑같이 적용됐던 거라서 그냥 한 번씩 읽고서만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집합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의 합집합이나 B의 합집합 그리고 A 교집합 B와 B의 교집합 A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합집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메이션이 아니고 합집합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교집합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즉, 뭐 괄호가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도 순서를 바꿔가면서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배 법칙과 여기서도 드모르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분배 법칙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A합, 그러니까 어떤 괄호로 묶여있는 집합을 다음과 같이 풀어낼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것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적어보시거나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도 지난번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이 컴플리먼트 이 여집합을 취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명지에서 낫을 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P와 Q의 낫도 낫 P 그리고 낫 Q의 AND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 각각의 여집합을 이렇게 취해주고요.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반대의 경우와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페이지 103페이지에 표 3.1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만 적혀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집합의 연산 또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A 합 B 교집합 A 합 공집합 이것을 간단히 표현해 달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을 간단히 하면 될 것 같아요. A 합집합 공집합 같은 경우는 공집합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간추려 쓰면은 A 합집합 B와 그리고 A라는 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A 합집합 B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거고 A는 당연히 A 합집합 B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A라는 집합이 A 합집합 B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집합으로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은 당연히 A로 이렇게 간단해질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합의 연산 관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예제 3-12번을 풀고서 연산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수법칙을 이용해서 주어진 집합을 간단히 표현하라는 문제였고요.
일단 괜히 여기 이렇게 여집합 뭉탱이가 보이면은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렇게 A 교집합 B로 바꾸고서 다시 문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 차집합이 나와 있죠. 차집합 같은 경우는 C-D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경우에는 C 캡 D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집합. 네, 이런 식으로 먼저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은 뭐 장난을 치면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요 여집합을 좀 깔끔하게 바꾸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A 교집합 B를 예를 들어서 어떤 뭐 2라는 집합으로 생각을 하고서 여기서 이제 분배 법칙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약간 더 재밌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한번 해보긴 할게요. 2라고 일단은 치환해서 쓸 거고요. 교집합 A에다가 그리고 여기는 합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의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라는 곳에 이제 원래의 수식을 한번 다시 갖다 넣어 보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A 교집합 B의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A와 A가 이렇게 중복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A 교집합 B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B와 B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공집합인데 공집합과 또 A의 교집합은 또 한번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으로 바뀔 건데 어떤 주어진 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결국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기본 법칙들을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복잡한 이제 식이 집합 식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한번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꿔가면서 벤 다이어그램도 옆에다가 그려보면은 요 중간의 전개 과정을 조금 더 가시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합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다루려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바로 파티션인데요.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 S가 있을 때 분할 파이라는 집합은 다음의 세 조건을 만족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노테이션은 파이는 A1부터 이제 AK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말은 K개로 파티션을 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브스크립트가 이렇게 1부터 K까지 변하면서 각각의 집합은 일단 S의 부분 집합이에요. 근데 부분 집합을 고려할 때는 우리가 공집합도 항상 고려를 했었는데 뭐가 됐든 각 부분 집합은 하나 이상의 원소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 집합을 이렇게 서메이션 했을 때 합집합을 했을 때 다시 원래의 집합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집합들은 서로소 관계이다. 네,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보면은 S라는 어떤 집합이 있을 거예요. 근데 S가 뭐 A1, A2, 뭐 A3, A4, A5 나머지를 A5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S를 5개의 집합으로 파티션을 한 겁니다. 파티션을 한 거고요. 이 3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주어진 집합들이 제대로 분할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예로 S가 있고 A1 그리고 A2 A3가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한번 이렇게 A5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A4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근데 이 경우에는 A3랑 A4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죠.
물론 A2와 A4의 교집합도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마지막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파티션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제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A1과 A2, A3, A4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이가 A의 분할임을 보이시오, 이렇게 예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집합은 주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인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A1이 A의 부분 집합이고, A2가 A의 부분 집합이고, 3가 A의 부분 집합이고, A4가 A의 부분 집합인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족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합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i가 1부터 4까지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a 서브 i의 합집합을 구했을 때, 즉 모든 원소를 다 고려했을 때 1, 3, 4, 2, 6, 7, 5, 8, 즉 이걸 오름차순으로 다시 정리한다고 하면은 1, 2, 3 쭉쭉쭉 8까지 해가지고 카디널리티 자체가 8개가 되니까 일단은 맞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바로 각 원소들 간의 이제 서로소 조건을 만족하는지, 각 집합 간의 서로소 관계를 만족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딱 봐도 이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주어진 집합은, 주어진 집합들로 이루어진 요 분할은 A의 분할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집합 분할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S가 이렇게 1, 2, 3으로 주어져 있을 때 모든 분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교재 연습 문제 3-15번 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에 일단은 모든 부분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요거는 아까 전에도 해봤으니까 쉽게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습니다. 3, 1.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고요. 부분 집합을 잘 이용하면은 이제 모든 분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 안쪽에서 페어를 잘 쌍을 한번 지어 봅시다. 요거 두 개가 이렇게 페어링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분할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을 선택했을 때, 요게 이렇게 3과 2가 되겠죠. 1을 선택했을 때에는 얘랑 이렇게 좀 짝을 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를 선택했을 때에는 얘를 이용하면 되고요. 3과 마지막으로 얘를 이렇게 이어주면은 4개가 나올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여기 이렇게 요거 3개를 페어링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총 5개의 분할 방법이 있는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일단 집합의 연산과 집합의 분할 등 관련된 것들을 좀 하나하나 자세히 다뤘는데요. 일단은 영상을 한번 여기서 멈췄다가 또 수위 표현에 대해서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이었습니다.